어떤 초이스를 하느냐, 그 다음에 공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를 보면 레벨을 알 수가 있죠. 4구 이런 배치를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득점하기에 바쁜 그런 단계죠. 저번에 보니까 어떻게 끌어서 모으는 것 같던데 딱 그 정도죠. 포지션이 머릿속에 들어와는 있는데 어떤 식의 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 레벨 3는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는 인지하고 있는데 연습이 덜 돼 있거나 아직 컨트롤이 부족하거나 해서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단계죠. 레벨 4는 포지션 완숙 단계죠.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한 대로 구현할 줄도 아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연에서는 1족구를 좀 세게 다루는 감이 있는데 저는 4구 잘 못 쳐서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공 좀 모은다 그런 소리를 듣겠죠. 설명을 드린 건 4구 중에서도 좀 쉬운 배치였는데요. 저희가 치고 있는 3쿠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구가 흰 공이 이런 배치에서 여러분은 어떤 초이스를 하시나요? 1족구를 노란 공으로 선택하는 것까지야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냥 굴려서 눈에 보이는 대로 치는 거는 아까 4구에서 보여드린 레벨 1처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족구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좀 단축 가운데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배치, 칠공이 굉장히 많은 배치죠. 이 배치에서의 베스트 초이스는 어떤 걸까요? 베스트 초이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략별로 뒷공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초이스 탐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룹니다. 배치별로 어떠한 공략법들이 있고 각각의 공략을 했을 때 뒷공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서는지를 탐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각각의 초이스를 공략을 할 때 큐별로 퍼포먼스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큐로 칠 때의 베스트 초이스가 B라는 큐로 칠 때도 베스트 초이스일까? 그렇진 않거든요. 퍼포먼스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좀 길게 나오는 테이블에서는 억지로 짧게 만드는 것보다는 길게 라인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큐의 퍼포먼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설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당구가 늘려면 2점짜리 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2점짜리 공을 많이 만들려면 당구에 대한 시야, 이해도가 넓어져야 되고 또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레벨 1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같이 레벨 0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탐구할 배치는 이 배치입니다. 사람이니까 똑같은 두께, 똑같은 당점, 똑같은 힘으로 늘 한결같이 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은 똑같이 나야 되니까 배치는 마킹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기준. 큐별로 퍼포먼스의 차이를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절대적인 평가일 수는 없고 상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170cm가 큰 키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면 사람 키냐, 선 키를 얘기하느냐, 한국 남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겠고 큐별로 비교를 할 때 여기서 해당하는 조건이란 배치를 얘기하는 걸 테고요. 그 다음에 서장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웬만한 한국 남자들은 다 한참 작죠. 근데 한국 여자들의 평균 신장과 비교를 하자면 170cm는 작은 키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비교가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탐구에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큐는 슈리켄의 커스텀 블랙 튤립이라는 큐입니다. 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비교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수치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끌림, 밀림, 힘, 회전, 지속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끌림은 정도와 강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도라는 건 원하는 분리각대로 형성되는지 여부를 표시를 한 거고요. 끌림의 강도는 끌림의 세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분리각대로 형성이 되면 3, 그보다 덜 형성이 되면 3보다 적은 수치고요. 보다 수치가 높으면 더 끌리는 거죠. 분리각이 더 크게 형성이 되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밀림도 정도와 강도로 나눈 거고요. 힘이라고 하는 건 비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1적구를 절반 두께 이상을 쓰면서 대회전을 쳐야 되는 여러 배치들을 쳐보면서 4.5를 기준으로 4.5면 좋다. 4.5보다 적으면 힘이 좀 모자란다. 4.5보다 높으면 힘이 좀 넘친다. 힘으로는 어디 가서 안 꿀리는 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회전 지속력도 마찬가지로 4.5를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드디어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이스별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이스는 뒤돌리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수구 위치는 한 47 또는 48, 그다음에 3쿠션 지점은 40으로 오면 너무 짧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길면 맞추는데 무리가 없겠죠. 얇게 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너무 코너 쪽으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2쿠션으로만 맞지 않으면 득점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배치입니다. 이제 시연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1적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듯이 이 초이스는 1적구가 하얀 네모 있는 부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축 가운데 부분 위주로 쓰게 됩니다. 어차피 쓸 수 있는 두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야 용이하겠습니다만 포지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초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탐구할 배치는 옆돌리기입니다. 이 옆돌리기는 키스가 있습니다. 1적구가 코너 쪽으로 오는 두께로 설정을 하게 되면 키스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달리해야 되겠죠. 근데 더 두껍게 치기는 어려우니까 키스가 나는 두께보다는 얇게 설정을 해서 2적구보다 더 멀리 가도록 라인을 설계하고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뒷공은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 한번 유념해서 보시겠습니다.
일적구가 코너를 돌아서 하얀 네모 정도에 위치하게 되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힘 조절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 그 네모의 우상단 부분이나 센터 포지션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쓴다라고 해도 뒷공이 반드시 좋다라고 하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공략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초이스는 회전을 주고 치는 뒤돌리기 길게입니다. 길게 뽑아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초이스를 많이 하시죠. 시스템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수구 위치는 55 정도, 50선에 맞으면 저기 단축 두 번째 칸에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4등분해서 60, 70, 80, 90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시스템은 안 나오죠. 이렇게 50선에 맞으면 단축 두 번째 칸에 맞아서 짧고, 60선에 맞아도 조금 짧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코너 쪽으로 스피디하게 탁 처박아 놓는다는 생각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칠 수는 있습니다. 이 초이스는 일적구야 뭐 좋은 위치에 갑니다. 반대쪽 코너 쪽에 가니까요. 득점 확률도 떨어지고, 득점에 성공하려면 스피디하게 쳐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적구가 어떻게 맞을지 알 수가 없죠. 물론 뭐 아무리 힘 조절을 하더라도 이적구가 맞는 모양까지 정확하게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어느 정도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이적구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적구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게 될지는 그야말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추하는 초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초이스는 노잉글리시로 치는 뒤돌리기 길게입니다. 뒤돌리기를 칠 때 반드시 정회전을 주고 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고요. 노잉글리시로 치게 되면 두께도 한결 여유있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 쿠션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만 약간의 두께감 미스가 있거나 스트로크이 미스가 있어도 쿠션으로도 맞을 만큼 방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적구 위치가 거의 다음 포지션이 보장되는 위치에 쓰게 됩니다. 5 쿠션으로 맞을 때, 그 다음에 4 쿠션으로 맞을 때 수구가 어떤 라인으로 다니는지, 그 다음에 제일적구가 어떤 라인으로 움직이는지 유념해서 한번 보시죠. 보신 바와 같이 득점 확률도 굉장히 높고, 스트로크에 무리도 없고, 제일적구 위치가 꿀이죠. 주로 코너 쪽으로 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1번에 주로 가고, 힘에 따라서 2번, 3번 정도로도 오고요. 포쿠션으로 치게 된 거는 약간 얇게 쳤다는 얘기니까 좀 더 급격하게 도니까 그 점 있는 네모 정도, 완전 코너 쪽은 아니고 그쪽 벽 쪽으로 오게 되죠. 뭐 어떻게 쓰든 간에 뒷공이 거의 보장되는 아주 좋은 공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이스 4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본 노잉글리시로 치는 뒤돌리기 길게가 득점 확률도 제일 좋고 뒷공도 제일 좋게 쓰는 베스트 초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초이스가 큐별로는 어떻게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두께도 평범한 두께고 뭐 밀거나 끄는 것도 아니고 힘도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막상 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약한 큐로는 듀프린의 3C543을 선택을 했고요. 센 놈으로는 자코비의 0320-154를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듀프린의 3C543을 보겠습니다. 평가표에서 보시듯이 한마디로 좀 약한 큐입니다. 앞서 영상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수구의 라인과 제일적구의 라인을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비교 기준이 되는 슈리켄 커스텀 블랙 튤립하고 비교를 해보면 슈리켄 Q는 그 포쿠션으로는 한 30%, 파이브 쿠션으로 70% 정도 맞고 코너 포지션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는데 듀프린의 3C543은 좀 분리가 덜 되고 제일적구가 좀 덜 굴러와요. 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쿠션으로 압도적으로 좀 많이 맞고 파이브 쿠션으로는 좀 비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EQ로 칠 때 주의할 점은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좀 강하게 임팩트를 가해서 이런 식으로 짧아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코너 포지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센터 포지션을 하시는 것이 EQ로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코비의 0320-154로 칠 때는 퍼포먼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코비의 0320-154는 평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좀 무지막지하게 센 놈입니다. EQ만이 아니라 슈리켄 커스텀 블랙 튤립, 듀프린의 3C543 해당 큐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리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앞선 영상과 잘 비교를 하시면서 시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비의 0320-154는 분리도 잘 되고 힘도 워낙 좋아서 쿠션으로는 별로 잘 안 맞고요. 파이브 쿠션으로 주로 맞고 그 다음에 제일적구가 코너 내지는 어쨌든 테이블 근처로까지 옵니다. 힘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한결 다루기 수월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유불급이라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두께를 약간 얇게 쳐도 분리가 워낙 잘 되니까 그건 커버가 가능한데 스트로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상단 당점을 주고 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겨친다 그래야 되나요? 끊어친다 그러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탁 하고 치게 되면 두 번째 쿠션에서 좀 더 공이 솟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전이 잘 받는 큐들은 그런 게 굉장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로크를 미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평가표 상에서 회전 지속력이 4.5를 초과하는 큐들은
특히나 이런 공을 세우실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트로크가 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 탐구한 배치에서는 로잉글리시로 뒤돌리기를 길게 치는 것이 베스트 초이스인 거는 틀림없고요. 다만 좀 약한 키로 칠 때는 코너로 포지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센터 포지션 노리고 치시는 게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센 놈으로 치실 때는 한결 다루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회전이 많이 작용하는 큐, 특히 그런 큐로 치실 때는 상단 당점이 너무나 많이 작용을 해서 공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자연적인 스트로크가 되도록 유념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번외로 똑같은 배치를 놓고 뒤돌리기 짧게를 칠 때는 어떤 식으로 공이 서는지, 그 다음에 큐마다 어떻게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외라고 한 거는 사실 이 배치는 뒤돌리기 짧게를 칠 이유가 없는 배치긴 한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해보면 좀 무리한 공략법이기 때문에 큐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편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